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액이 18억 6,4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제공조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국내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크게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주요국 증권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황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등락을 반복한 후에 강보합권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조민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하루 만에 상승 1970선에 재진입했습니다. 2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22%, 4.26포인트 상승한 1973.45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하며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일본 니케이 지수가 7% 넘게 급락한 탓에 반사 효과로 상승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강화되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들어 기관이 매수로 방향을 틀면서 1970선에 안착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860억 원 순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824억 원, 43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연기금은 168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기관 매수를 주도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74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이 2.03% 오른 것을 비롯해 금융업과 섬유유복, 은행, 의약품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비금속 광물과 화학, 의료정밀, 통신업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01엔대에서 거래되면서 엔저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이 나란히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도 0.13% 오른 148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치며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KB금융 등 보험은행 주들도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LG화학이 2.26% 하락했으며 한국전력과 현대중공업 등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STX엔진이 채권단의 자율협약과 자금 지원 소식으로 3.28% 상승했으며 우리금융이 민영화 소식에 3.96% 오른 1만 1,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량은 2억 6,874만 주, 거래대금은 3조 6,6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차, 자동차 주가가 엔화 약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모처럼 상승 랠리 펼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엔저 우려가 사그라지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등 자동차주의 상승세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24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대자동차는 전날보다 0.74% 1,500원 오른 20만 4천 원으로 장을 마감해 지난 22일 이후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19일 장중 52주 최저가인 17만 6,500원을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15%가량 올랐습니다. 이는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날 0.70% 오르며 최근 사흘간 5.68% 치솟았습니다. 자동차주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엔저 우려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조성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그동안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엔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라며 엔저가 차츰 누그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동차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말 특근 재개로 생산량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점도 상승세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현대자동차는 울산 2공장에 이어 울산 5공장에서도 25일부터 주말 특근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성연구원은 울산 2공장과 울산 5공장 등에서 특근을 재개하면서 생산량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도 주가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근 재개로 실적 하락 요인이 사라진 데다 내년 초 신차가 출시된다는 점에서 점진적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내달부터 임금 협상 등 노사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은 단기적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이 18억 6,4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취임 이후 1억 2천만 원 상승한 25억 6천만 원을 기록했으며 청와대 대통령 비서, 경호실 차관급 이상 평균 재산액은 국무위원들의 재산 평균보다 소폭 높았습니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새 정부 국무위원과 청와대 대통령 비서, 경호실 차관급 이상 2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액은 18억 6,4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재산은 18억 7,739만 원으로 전체 고위공직자의 평균치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제공조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과 금융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국내외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CJ그룹의 해외 계좌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CJ그룹의 해외 비자금을 운영한 홍콩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비자금 운용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검찰은 CJ그룹이 홍콩 등 해외의 다수의 특수목적 법인 등을 설립해 본사 및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J그룹의 해외에서 설립한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의 운영 경위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차명증권 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뒤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최근 서울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재현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차명 계좌를 운영한 비자금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비중을 크게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간담회에서 금융산업 발전 비전의 화두로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년간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금융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6%대, 2005년 6.9%에 도달한 이후 정체 상태입니다. 그는 양적 확대를 도모했던 금융 비전과 정책 패러다임을 고용과 수익성 등 실제로 창출을 내는 부를 기준으로 전환해 우리 금융의 질적 내실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적 연금과 부동산 금융 시장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 금융 자문업과 대체 투자 상품 활성화 등이 금융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동력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주요국 증권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한흥 본관에서 열린 전문가의 간담회를 열고 어제 일본, 영국, 독일, 홍콩, 상하이 등 증시의 동반 급락을 언급하며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을 여러 번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상하원 연설에서 양적 완화의 양면성을 균형 있게 지적했다며 특히 향후 출구 전략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하게 한 점이 시장 참여자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들 국가의 출구 전략이 당장 동시에 일어나긴 힘들지만 차례로 일어나면 시장 변동이 생겨 우리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물가 관리에 있어 단기적 대응보다는 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 기반 조성에 무게를 둘 것이란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당분간 물가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라며 이런 시기에는 단기적 대응보다 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 물가 안정 기반 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품목별 관리보다는 구조 개선, 수급 관리, 시장 감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 물가지수처럼 개별 품목을 집중 관리해 물가를 잡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정부 조사기구가 다음 달 공식 출범합니다. 이번 조사는 4대강 사업 이후의 시설물 안정성과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의 조사 평가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전문가 등 20명 안팎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찬성 반대 측 인사가 모두 참여하며 인선은 관계부처, 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이뤄집니다. 네, 회장을 새롭게 선출하거나 계열사의 CEO를 교체하는 등 금융지주 수사마다 요즘 인사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훈입니다. 네, 어제였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결정됐다고 하는데 차기 회장은 누구이고 앞으로 하게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어제 우리금융 회장 추천위원회는 이순우 은행장을 차기 지주 회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이팔성 회장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우리금융은 바로 회장 선출 작업에 들어갔고 이종희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경합 끝에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최종 낙점된 것입니다. 이순우 행장이 차기 회장으로 낙점된 것은 우리금융 민영화를 속전속결로 추진할 적임자로 꼽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우리은행 내부 출신으로 우리금융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고 민영화 작업의 파트너라 할 신재윤 금융위원장과도 은행 실무자 시절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와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점도 그가 낙점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순우 차기 회장도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영화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영화가 완료되면 임기와 관계없이 물러나겠다고 민영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 차기 회장은 조속한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위해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겸직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금융의 매각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금융 새 회장이 선임됨에 따라 민영화 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지방은행인 강주 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고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을 합병하는 안입니다. 그간 일괄 매각이 번번이 좌절된 데다 정치권에서도 지역표를 의식해 분리매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난관은 적지 않은데요. 경남은행에 비해 강주은행이 인기가 없는 데다 인수 후보군들이 다른 지역의 지방은행이라 지역적 거부감도 커 실제 매각 작업이 순탄할지 회의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합병 시 메가뱅크 탄생에 따른 중복지점 폐쇄도 불가피해 노조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이 점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가장 원론적으로는 유효 경쟁 성립을 위해 복수의 경쟁자가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쉽지 않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경우 해외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고 글로벌 경기도 좋지 않아 투자자 모집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KB금융도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이 한창이고 또 신한금융도 계열사 CEO 교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윤대 회장 후임을 뽑기 위한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금융의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어제 50여 명의 기존 후보군을 10여 명으로 압축했습니다. 2차 명단에는 내부 인사 중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임영록 KB지주 사장과 민병덕 국민은행장 등을 비롯해 최기 KB카드 사장, 남경우 전 KB선물 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인사 중에는 지난 대선 당시 금융인들의 박근혜 후보 지지선을 이끌어냈던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부회장과 학령기 KB지주 전 회장, 민유성 티스톤 회장 등 금융권 출신 인사들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직 관료 출신으로는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과 정강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종찬 전 금융감독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힌 김강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인종록 전 국무총리실장, 하영구 시티금융지주 회장 등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은 이번 주말부터 최종 후보 10명에 대한 10명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돌입해 다음 달 초까지 3명에서 5명으로 압축한 뒤 다음 달 중순까지 이들에 대한 심층 면접 및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한금융도 어제 계열사 CEO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인사폭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재우 신한카드 사장 후임에는 위성호 신한은행 수석 부행장을 선임하고 신한생명 사장에는 이성락 신한아이타스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재우 신한카드 사장은 그동안 신한카드를 업계 1위로 이끌었지만 지난 6년간 CEO를 맡은 것이 부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생명의 건점주 현 사장도 우수한 경영 성과 때문에 유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결국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은행들의 현금성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단가 슈랑스를 판매했다는 논란이 걸림돌로 작용한 듯 보입니다. 이 밖에 신한아이타스 사장에는 최범수 신한금융 부사장이 신한데이터 시스템 사장에는 오세일 전 신한은행 부행장이 각각 선임됐고요. 최 부소장 후임은
김형진 신한데이터시스템 사장이 맡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훈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금융부 이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말레이시아 학교에 교육용 노트북을 공급합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크롬북을 말레이시아 교육부 산하 학교의 PC실 환경 구축 사업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롬북은 구글의 크롬 운영체제를 이용한 노트북입니다. 이번 공급은 삼성이 OS 개발사인 구글, 말레이시아 현지 통신사 YTL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7월까지 총 11만 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출시한 곡면 올레드 TV가 학술단체인 대한인간공학회가 주는 인간공학 디자인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한인간공학회는 곡면 올레드 TV가 곡면의 화면뿐 아니라 세부 기능까지 사용자 중심 디자인으로 최적의 시청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LG의 곡면 올레드 TV는 인간의 눈과 유사한 형태의 곡면을 TV 화면에 구현해 시청자의 눈에 인지되는 화면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KT가 협력사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섭니다. KT는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다산 네트워크스, FR텍 등 55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KT 협력사 글로벌 사업 설명회를 열고 경쟁력 있는 협력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협력사의 신용평가 정보와 인력 특허의 전문성, 사업 참여 의지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협중앙회가 CJ제일제당, 대상 등 11개 협력회사와 함께 행복나눔 사회공헌기금 1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자사상품이 판매되면 일정액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하고 농협도 같은 금액을 적립합니다. 사회공헌기금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재해지역 긴급구호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5월 24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